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 모시고 말씀 먼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화 위기가 다시금 고조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어떤 키워드를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역시나 스페인의 재정 긴축안을 꼽으셨습니다. 이 정부의 긴축 재정에 지금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일단 그렇게 대규모 시위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긴축 재정과 그리고 일단 세금 인상 이 두 가지 부분에 항의하는 그런 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시위는 한 수천 명 정도, 아마도 한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폭력 시위로 좀 번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의 재정 긴축 내용하고 세금 인상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대부분 뭐 실업급여나 아니면 보조금 삭감 뭐 이런 내용이 일단 주고요. 그리고 뭐 세금 쪽은 일단 부가가치세,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뭐 줄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국민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시위가 벌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찰이 고무총을 발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진압이 됐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폭력 시위가 일단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좀 그런 가능성들을 좀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수도인 마드리드에서도 이렇게 폭력 시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스페인에서 잘 사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카탈루냐에서도 이러한 재정 긴축에 좀 반대를 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탈루냐, 오래전부터 스페인에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지역이어서 분쟁이 더 큰 모습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알아봅니다. 네, 두 번째 역시 스페인의 구제금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페인 문제로 정말 유로존이 시끄러운 양상인데요. 구제금융을 좀 신청을 해야 국채 매입에 나서겠다라는 또 중앙 측의 입장인데요. 구제금융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구제금융 때문에 시장이 참 시끄럽죠. 네. 네, 일단 결론은요. 스페인 구제금융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어떤 그런 재반 여건들을 조금 고려해 보았을 때 일단 자생적으로 회복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두 가지 이유 정도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근본적인 문제인 일단 주택 경기 조정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일단 스페인 평균 주택 가격은 일단 고점 대비 한 24%에서 25% 정도 하락한 그런 상태고요. 많이 빠진 지방은 뭐 40%까지도 이렇게 빠진 지방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것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일단 반등의 기미가 아직은 조금 적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이에 따라서 일단 부동산 관련 세입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건설 경기가 조금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재정 수지가 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부분을 좀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대외 부분을 통한 일단 회복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페인 경우는 일단 영내 교역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화가 약세 이런 효과를 좀 누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유로존의 수요 둔화가 이게 스페인 쪽에는 약간 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 소비재 중심의 어떤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스페인은 구제금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인이 구제금융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뚜렷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네. 정치권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10월은 일단 스페인 국채 만기가 좀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자금 지원을 요청을 하면 이제 ECB에서 국채 매입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일단 금리가 낮아지면 10월 달에 낮은 금리에 일단 차원 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네. 다 좀 정치권 이슈가 좀 많이 연결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21일 날 스페인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요게 갈리시아 지역하고 바스크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구제금융은 일단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갈리시아 지방이 일단 지금 스페인 총리 라우이 총리의
그 정치적 고향이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배 시에는 일단 집권당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늦추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약간의 그런 셈법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라오이 총리가 지난해 그 긴축 완화를 다시 내걸고 그 집권에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긴축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그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거는 선거 이후에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좀 중요한 날이죠. 스페인 그 구조 개혁안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29일 금요일에는 또 스페인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다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이 재차 좀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이슈들이 다 정치권과 또 한데 어우러져서 또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권의 동향도 우리가 안타깝지만 또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스페인의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